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상전류와 진상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상전류는 전압보다 늦는 전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진상전류는 전압보다 빠른 전류를 이야기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리고 피상전력과 역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강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의 의미와 역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력이라는 이야기는 전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일반인들도 어떤 전자제품을 샀을 때 이거 소비전력이 몇이냐 했을 때도 쓰고 있고, 실제로 전기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 전력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력을 바로 유효전력이라고 하고, 이 유효전력은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 여기서 일을 한다는 건 뭐 우리가 노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전기 에너지를 통해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런 전력을 가리켜 유효전력이라고 하고요. 기호는 P, 바로 파워에서 따왔죠. 그리고 단위는 와트, 이렇게 사용합니다. 유효전력 공식은 간단합니다. P는 V, 전압 곱하기 전류, 그리고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역률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역률이라는 걸 알아만 두세요. 자세한 건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런 유효 전력과 반대되는 전력이 바로 무효 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효 전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은 하지는 않지만 인덕터나 커패시터 때문에 리액턴스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전류를 바로 무효 전력이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강의 RLC 회로 쪽을 얘기할 때 그 인덕터, 코일 같은 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코일 같은 거, 그리고 커패시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리액턴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 리액턴스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교류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리액턴스로 인해서 생기는 전류가 바로 무효 전력입니다. 그리고 이 무효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데에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축구 경기 한참 열리는데 골을 딱 넣었다. 그런데 우리 팀이 골을 넣었을 땐 골로 봤는데 상대팀에서 아니라 그거 옵사이드다, 반칙이다, 막 이랬을 때 이제 주심이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정말 이건 골이 아니라 옵사이드 반칙이었다면은 이 골을 무효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을 넣는 행위를 했지만은 이 골로서 인정을 안 한다. 지난번 수학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허수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때 실수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 리얼 넘버, 그리고 허수라는 것은 있다고는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수, 이미진 넘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무효전력이라는 건 허수와 같다는 거예요. 뭔가는 있다고는 해요. 전류가 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뭘 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무효전력이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유효전력이 바로 실수와 같은 개념인 거죠. 무효전력의 단위는 Q와 PR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Q를 사용한다는 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수학에서 어떤 P가 있으면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쓸 때는 Q를 많이 사용해요. 왜 Q를 사용하냐? 알파벳 순서에 따라 OP, QR 했을 때 P와 Q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반대될 때 Q를 사용해서 기호로 Q를 사용하거나 또는 PR,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무효전력의 영어 약자가 리액티브 파워이기 때문에 여기서 R을 따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바를 사용하게 됩니다. 바. 어떤 분은 뭐 바르라고 하는데 바르나 바나 모두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이 무효전력을 구하는 공식 Q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사인 세타를 사용한다 입니다. 유효전력과 비슷한데, 유효전력에서는 코사인 세타를 사용했고 무효전력에서는 사인 세타를 사용한 게, 그 수학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코사인과 사인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 세타라는 개념은 1에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뺀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 즉 역률만 알아도 이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위상차란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진상전류와 지상전류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다시 돌이켜보면 이 지상전류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리액터로 인해, 즉 코일로 인해서 전압보다가 전류가 늦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전류, 거꾸로 진상 전류는 커패시터, 즉 전압보다 전류가 더 빨리 나가기 때문에 생긴 그런 거라 했죠. 바로 이게 힌트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위상차가 없는 경우, 위상차가 없다는 것,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었죠. 동상의 개념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항만 있을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위상차가 없을 때 이것을 잘 보시면은 파란색이 전압이고 빨간색이 전류입니다. 즉, 둘 다 플러스로 있잖아요. 이 둘 다 플러스 있으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자, 여기가 바로 플러스죠. 그리고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이 움직이니까. 전류도 마이너스고 전압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죠. 즉, 이럴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는 게 없다는 것. 이럴 때는 유효 전력만 있다. 즉, 위상차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 전력만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순수하게 저항만 있을 때는 무효 전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드렸지만은 결국 이 그래프를 그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입니다. 자, 똑같은 그래프인데 위상차가 있습니다. 위상차가 있다 그러면은 먼저 A에서 B 구간을 보겠습니다. A에서 B 구간 보면은 전압도 플러스, 전류도 플러스. 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보실까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죠. 자,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유효 전력이 되고, B에서 C 구간 전압은 플러스인데 전류는 마이너스. 자,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으면 무효 전력. C에서 D 구간 여기서 보면은 전압은 마이너스, 전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유효 전력이 되지요. 마지막으로 D에서 E 구간 전압은 마이너스인데 전류는 플러스지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이때는 다시 아래쪽에 해당하는 무효 전력. 즉,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전압과 전류가 같은 시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동상이 아니고 약간의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에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달리 얘기를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상차가 없는 경우는 전부 다 플러스잖아요. 전부 다 플러스일 때를 100%라고 보고, 이렇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절반씩 50%씩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걸 면적을 플러스끼리 더한 것과 마이너스끼리 더한 것을 합하면은 둘 다 고르게 절반씩 있다 그러면 50%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바로 이런 비율이 역률이 됩니다. 역률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률이 90%다 이 얘기는 전체 전력에서 유효 전력, 즉 플러스에 해당하는 영역이 9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피상전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벡터 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벡터라는 거는 이제 조금 수학과 물리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산술 합이라고 해서 단순히 산수를 더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1 더하기 2의 산술 합, 단순 합은 1 더하기 2는 3. 이거는 유치원생들도 알 정도로 쉽죠. 그런데 이 1 더하기 2의 값이 벡터의 개념이다 그러면은 1 더하기 2를 벡터 합하라 그러면 3이 되는 게 아니라 루트를 씌우고 1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더한 값이 됩니다. 그러면은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루트 5. 즉, 1 더하기 2의 벡터 합의 개념은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벡터 합이라는 것은 유효 전력의 제곱에서 무효 전력의 제곱을 더한 값에 루트를 씌운 값이 바로 벡터 합의 개념이 되고, 이 벡터 합이 바로 피상 전력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냥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합을 피상 전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벡터 합의 개념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은 P의 제곱에서 Q의 제곱을 더한 값을 루트를 씌우면 된다. 그리고 피상전력의 기호는 PA, 그리고 단위는 볼트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도 처음 전기를 공부할 때는 이 단위를 VA라서 단순히 바라고 생각했는데,
반은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무효전력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VAR로 표기된 거. 거기는 바가 맞지만은 피상전력에서 VA가 아니라 볼트 암페어입니다. 왜냐? 피상전력이라는 것 자체가 전압과 전류를 그냥 곱한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의 볼트, 전류의 암페어를 합한 합성어인 볼트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어쨌든 단위는 피상전력 볼트 암페어를 사용하고 실제로 이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기에서도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오늘 강의뿐만이 아니라 지난 강의에서도 틈틈이 역률 했는데 이 역률이란 게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피상전력에서 유효전력이 어느 정도 되냐 이 얘기입니다. 좀 전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그 어떤 전체 면적에서의 유효전력 면적 그와 마찬가지로 피상전력이라는 거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벡터 합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유효전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걸 보는 개념으로서 그 피상전력의 그 구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V 곱하기 I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유효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의 코사인 세타, 즉 역률을 곱한 값이잖아요. 이 둘을 같이 구하면은 전압은 전압끼리, 전류는 전류끼리 지워지고 나면 순수하게 역률만 남습니다.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률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전기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효율과 헷갈릴 수가 있는데, 효율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입력과 출력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내가 100만큼 에너지를 썼는데 실제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90 정도의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100분의 90이다 그러면은 9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효율이 90%다 이렇게 보고, 물론 이제 100만큼 투입을 했는데 150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효율이 150%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효율이 좋다. 물론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 효율이라는 건 결국은 입력에서 어느 정도 출력이 되느냐 이런 개념을 보는 건데, 역률은 절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하가 사용하는 유효전력과 부하에 공급되는 피상전력의 비율이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또 이제 효율이라는 것은 10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0%, 예를 들면 뭐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서 월급을 200만 원을 줬는데 이 직원 때문에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친구의 뭐 좀 사람이 뭐 부품은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뭐 생산성 효율 같은 것이 2.5배나 되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가 넘는 값도 나올 수가 있는 반면에 역률은 아무리 높아봐야 10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우리가 피상전력이라는 것을 계속 언급을 하지만 이 피상전력은 결국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벡터 합의 개념이잖아요. 여기에서의 유효전력의 값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피상전력의 값을 유효전력이 넘어설 수는 없는 거지요. 예, 그래서 100%가 최대값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교류의 전력 공식은 전압에서 전류를 곱한 값에 역률을 곱한 값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률에 대해서 왜 자꾸 알아야 되냐 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전기 자격증을 준비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에서도, 특히 돈과 관련돼서도 역률은 전기기술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전류와의 관계를 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220V 많이 쓰잖아요. 여기에 이제 1000W짜리의 어떤 제품이 있어요. 이걸 사용하려고 그럴 때 역률이 70%인 경우와 역률이 90%인 경우에 전류값이 어떻게 변하나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교류에서의 전력값은 전압과 전류에서 역률을 곱한 값이다. 이것을 이제 전류 위주로 바꾸게 되면은 I는 V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역률 분의 P 전력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공부해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공식에서 역률이 70%일 때를 곱하면은 220에서 0.7을 곱한 값에서 분자를 1000으로 둔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의 전류값은 6.494A가 되는 거죠. 똑같은 제품의 역률이 90%인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5.051A로 70%의 역률일 때보다 전류량이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역률이 높아질수록 전류량이 떨어진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전기공사를 해요. 예를 들면 똑같이 이렇게 1000W짜리의 제품을 물리기 위해 전기공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류량이 크면 클수록
열도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더 굵은 전선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률이 높은 제품을 사용할수록 전류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열도 덜 발생하고 더 굵지 않은 전선으로 시공을 해도 된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역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공사 설계를 할 때도 역률 같은 것을 반영을 해갖고 전선 굵기도 산정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화재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서도 역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알겠지만은 역률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역률이 높을수록 전류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역률이 낮으면 더 굵은 전선을 사용해야 전기 화재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률이라는 것을 뭐 집마다 막 역률계를 뭐 달아서 역률이 100%냐 아니다 95%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달리는 전자식 계량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률이 표기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PF라는 것이 바로 역률인데 역률의 영단어가 바로 파워 팩터거든요. 여기에서 따와서 PF는 99.6%다. 이 정도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역률 관리가 굉장히 잘 됐다 볼 수 있는 거죠. 역률은 단순히 역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상역률과 지상역률로 또 나눠집니다. 자, 앞서 강의에서 우리가 지상전류와 진상전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지상전류라는 것은 전압보다 늦은 전류, 그리고 진상전류라는 건 전압보다 빠른 전류를 말했듯이 이 지상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역률이 지상역률인 거고, 그리고 진상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역률이 진상연료입니다. 그러면은 지상역률은 언제 생기느냐? 지상전류의 원인이 리액터, 즉 코일이 많이 들어가는 전자제품이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전동기 같은 것이죠. 실제로 전동기를 이렇게 열어서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코일이 칭칭 감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동기, 또 전동기 같은 것을 이용하는 뭐 에어컨도 있겠지만 이런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 이런 코일 같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지상전류가 많이 생기게 되고 지상전류에서 지상역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진상역률. 근데 이제 진상역률 하면은 진상하니까 당연히 커패시터를 생각하는데 전자제품 중에 커패시터를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컴퓨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로 인해서 사실 진상역률이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하지만은 언제 진상역률이 많이 떨어지냐면은 이 지상역률, 즉 전동기 같은 거나 냉난방기 같은 것을 통해서 지상역률이 많이 떨어진 것을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커패시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커패시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역률을 100%에 맞춰주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꺼버리고 퇴근을 하거나 이러면은 커패시터 자체도 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커패시터는 그냥 가만히 두고 전동기만 건다. 그러면은 커패시터에 의해서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진상 전류에 의해서 진상 역률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즉 둘 다 끄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전동기만 딱 끈다. 그러면은 커패시터에 의해서 진상 역률이 낮춰진다. 이게 바로 지상 역률을 찾기 위해 설치한 커패시터로 인해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그 우리 큐비클 같은데 수변전실에 있는데 역률계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역률계의 딱 값을 보면은 가운데 맨 위로가 바로 100%입니다. 즉 가장 좋은 상태인 거예요. 역률이. 이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동기 같은 것을 막 코일 있는 것을 많이 돌리게 되면은 지상역률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 바늘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LAG라고 써 있는 게 바로 레깅이라는 것이 지상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뚝 떨어지다 보면은 뭐 계속 이렇게 나빠지면 같이 전류값이 더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보정해 주기 위해서 커패시터를 달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다시. 그래서 100%에 가까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전동기를 끄고 간다. 근데 커패시터를 안 끄고 간다 그러면 커패시터는 이쪽으로 자꾸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전동기의 코일이 하는 일이 없어지고 전기를 끄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지상역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죠. 이 왼쪽에 있는 리딩 이게 바로 진상 쪽이에요. 진상역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퇴근할 때는 전동기도 꺼야 되지만은 보정하기 위해, 즉 지상역률을 잡기 위해 이렇게 설치한 커패시터도 분리를 하고 가야지 역률이 100%에 가깝게 된다. 그냥 전동기만 끄게 되면은 이 왼쪽으로 쏠려서 오히려 지상역률이 떨어지게 된다. 즉 이 역률계는
가운데 100%를 맞추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달리 말하면은 그 110%, 120% 이런 값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역률계가 아닌 그 디지털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뭐 95%로 딱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지상 역률을 말합니다. 지상 역률이 95%다. 그러면은 진상 역률 95%를 표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 100%가 최대값이라는데 105%로 표기할 수가 없지 않냐? 당연히 105%를 표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95%다. 이러면은 진상 역률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자격증을 공부할 때도 자주 나오는 이 페란티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죠. 전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뭐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전기가 뭐 무부하이거나 아니면 뭐 경부하일 때 커패시터에 의해는 생기는 진상전류 때문에 뭐 송전선로의 뭐 충전전류로 인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어렵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제가 이제 진상역률과 지상역률 이야기를 했는데, 진상역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전압보다 더 빠른 전류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압이라는 거는 전기 기초 이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높은 데에서부터 낮은 데로 전류를 흘러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전압보다 전류가 더 빠른 상황이 되면은 이게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즉, 보내는 쪽보다 받는 쪽이 원래는 전압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흘렀는데 받는 쪽이 더 전압이 높아진다. 어떻게 되냐? 전류라는 거는 높은 데서 아래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역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높아져 버리면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렇게 돼 갖고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페란티 현상이라고 그러고, 이런 말을 다른 말로 자기 여자 현상이라 생깁니다. 즉, 이 진상전류로 인한 것 때문에 받는 쪽의 전압이 보내는 한전측이라고 해서 뭐 한전 어떤 지사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한전에 해당하는 변압기 같은 게 되겠죠. 이쪽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페란티 현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가 거꾸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커패시터가 과전압이 된다. 커패시터라는 거는 바로 진상전류를 만드는 건데, 과도하게 많이 흐르다 보면 과전압으로 인해서 열이 많이 나서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전류가 거꾸로 돌아가게 되면은 바로 계기나 계전기가 오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계량기 같은 게 있어요. 전기 계량기가. 근데 계량기는 1차 측에서 받아서 그 어느 정도 전기를 썼나 보여주고 2차 측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2차 측부터 전기가 들어와서 1차 측으로 나간다. 그렇게 되면 계량기가 제대로 표기를 못 하겠지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계기나 계전지가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진상전류로 인해서 전력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곳이 발전소인데, 발전소의 발전기에 그 접속하는 부분, 단자 부분이 거꾸로 전압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절연이 파괴가 된 위험성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로 블로 리액터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로 블로 리액터인데, 이 블로 리액터라고 해서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블로라는 것이 길이 나누어진다, 즉 병렬로 설치해도 된다 해서 뭐 책에 따라서는 병렬 리액터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뭐 병렬 리액터나 블로 리액터나 같은 말이고, 이런 식으로 블로 리액터를 설치를 하면은 바로 페란티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데, 블로 리액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 변전소에 가면은 이렇게 이 변압기의 2차 측 같은 데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오는 전류를 막고자 하는 거지요. 역률이라는 것은 100%가 최대값이고 그게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하지만은 그 전동기 같은 걸로 인해서 지상 역률이 떨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잡기 위해서 설치한 커패시터에 의해서 진상 역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에 가장 근접하게 역률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면에서도 좋을 수도 있고, 뭐 페란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상 역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블로 리액터, 병렬로 리액터를 설치하기도 하고, 거꾸로 지상 역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용량의 커패시터를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적절한 용량의 커패시터를 설치한다. 자, 실제로 제가 어느 조그만 공장 갔을 때 이게 분전반인데, 분전반 옆에 이렇게 크게 배터리백 같이 생긴 게 지상 역률을 잡기 위해서 설치한 커패시터거든요. 괜히 돈 들여서 이렇게 설치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상 역률을 제어하기 위해서죠.
지상 역류를 제어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전선 같은 경우도 더 굵은 걸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보다도 전기요금을 조금 더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냥 커피시터 사다가 그냥 이렇게 달면 되는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왜 안 되냐면은, 우리가 전기를 어느 정도 쓰고 있는데 커피시터 용량이 너무 작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역류를 개선할 수가 없게 되죠. 거꾸로 그러면은 뭐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갖고 가장 비싸고 가장 용량 큰 커피시터를 우리가 단다. 그렇게 또 쓸데없이 커피시터 용량이 크게 되면은 오히려 지상 역률은 다 잡아요. 100%까지 다 올려놔요. 근데 또 진상 역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지상 역률 다 잡고 나왔는데 오히려 진상 역률이 뭐 70% 되고 나면은 여전히 또 전선도 더 굵은 걸 사용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전기요금에서의 할인이 사라지고 오히려 할증이 되는, 역률요금제의 페널티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100%에 근접하게, 아니면 자신이 목표라는 그 역률값에 근접하게 하는 커피시터를 선택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적절하게 계산하는 공식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용량의 커피시터 설치 공식을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QC라고 하는 것, 이 QC에서 Q는 퀀티티, 우리가 보통 양 같은 걸 말할 때 퀀티티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C라는 거는 커피시터, 즉 커피시터의 용량. 그리고 여기서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kVA, 키로 바가 아니라 볼트 암페어입니다. 피상전력 개념입니다. 키로 볼트 암페어, 커피시터 용량. 그리고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라고 설명되는데, 여기서 1이 붙으면은 보상하기 전 역률, 이는 커피시터 달기 전에 역률이 몇이냐, 이럴 때의 역률값이 바로 코사인 세타 1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역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화끈하게 100% 잡자 했을 때라면 코사인 세타 2가 100%가 되겠고요. 뭐 그게 아니라 95%만 잡아도 좋겠다 그러면 이 값이 95%가 되겠죠. 보통 이제 95%를 많이 잡는 이유가 100%까지 하려면 그만큼 더 커피시터를 큰 걸 쓰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비싸게 돈을 들여야 되는데, 그보다는 95% 이상만 되더라도 전기요금에 이제 할인이 있고, 그러니까 95% 정도를 많이 맞추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용량을 이렇게 계산하는 공식에 예제를 하나 들면은, 어느 공장에서 이제 산업용 전기를 1시간에 2,000kg를 준다, 뭐 계약 전력이 2,000kg다. 그랬는데 그 커피시터를 달기 전에 역률이 지상 80%예요. 100%가 안 돼요. 이 정도면 실제로 전기요금도 할증이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사장님이 쓸데없는 어떤 누수 금액을 빼기 위해서 그 95%를 우리가 맞추자 하면서 그 전기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요구를 해요. 야, 역률을 95%까지 맞춰봐. 물론 사장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쓰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은 그냥 커피시터 그냥 사장님한테 뭐 예산 타가지고 아무거나 달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용량의 커피시터를 달아야 되죠. 근데 그것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역량 코사인 세타 1이 80%이기 때문에 0.8,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목표로 하는 역률이 95%이기 때문에 0.95, 그리고 사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코사인과 반대되는 사인. 사인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 계산을 하다 보면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일단은 사인 값도 먼저 해요. 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그 1에서 코사인 세타 1의 제곱을 한 것에 루트를 씌운 것을 뺀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1에서 아까 말한 0.8의 제곱을 이렇게 빼고 거기다 루트를 씌운 값이거든요. 계산기를 들어보니까 0.6이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 2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계산을 했더니 0.3112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왜 이걸 구하냐면은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QC, 바로 커피시터의 용량의 공식은 유효전력에서 탄젠트 세타 1에서 탄젠트 세타 2를 뺀 값이다 라고 하는데, 이 탄젠트, 이게 바로 저번 우리 전기수학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와 같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아까 구해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코사인 이 세타분의 사인 세타 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 있잖아요. 이 네 가지 값을 다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고, 이 P, 이게 바로 유효전력이라 그랬죠. 이거 피상전력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유효전력을 이렇게 딱 곱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842.737kV 볼트 암페어. 여기서는 또 피상전력입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전기 자격증, 특히 이제 전기기사에서 실기 같은 경우는 이게 직접 이 과정 같은 경우를 적는 문제다 보니까 처음 주어지는 문제 여기 같은 경우는 산업용 전력이 뭐 킬로와트가 아니라 말 그대로 피상전력인 킬로볼트 암페어로 표기를 해요. 그래 놓고는 이제 구해보라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이제 유효전력을 구해야 되니까 이 역류를 먼저 곱한 값이 유효전력이 되잖아요. 이런 걸 이용하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단위를 쓸 때 별 생각 없이 그냥 842.737 킬로와트다 뭐 이렇게 써버리면 그것도 또 틀리게 되죠. 여기서는 또 피상전력이 되니까 킬로볼트 암페어로 단위까지 적어줘야지 완전히 맞는 거. 이거는 조금 자기가 문제 같은 걸 풀어보면서 틀려봐야지 좀 알아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걸로 틀려봐서 기억이 나는데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시터를 가장 최적의 용량을 구해갖고 사장님한테 뭐 비용이 이 정도 들 것 같습니다 하고 청구를 해서 달면 됩니다. 뭐 깐깐하신 사장님이라면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그걸 살라 그러냐 그러면 이거 계산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유능한 실무진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역시나 이제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이론에서도 다루게 되는 삼상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단상이라고 하는 220V 위주로 설명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삼상. 사실 이 삼상이라는 것이 어렵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공부한 뭐 진상, 지상, 위상차 그리고 이런 역률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삼상을 접하면은 금방 이해가 가는데 이런 거 없이 대뜸 삼상을 공부하려면 사람들이 막 헷갈리게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걸 위주로 삼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는 국내 유일이자 최초의 전기공사 중심 안전체험관으로 전기기술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등 일반인들에게까지 전기안전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안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기공사인의 삶과 함께해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현장에 한 번 더, 기업과 한 발 더, 현장 중심의 사고와 기업의 눈높이로 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